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족공부 합시다. 오늘은 46번째 계죠. 지풍승. 위에는 땅이 있고 밑에는 바람이죠. 이 땅이란 것은 권작성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관장하는 거잖아요. 이 땅이. 그리고 이 바람은 겸손이죠. 겸손. 이 바람이라는 것은 어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요. 겸손으로서 천지지도를 깨달은 그런 거다 이렇게 보죠. 그것이 승이다. 이 승이라는 것이 이제 대승자인데 여기서는 오른다로 생각해야겠죠. 오른다는 뜻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도 오른다. 넓혀진 것도 오른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이야기하는 성인지도의 군자가 성인지도의 말씀을, 성인의 말씀을 자각해갖고 깨달은 것도 오른다. 아니면 이 소인들이 이제 군자 지도에 공부를 해서 군자가 됐을 때에 그것을 오른다. 그 지식이 오른다. 즉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왕이 어떻게 해석을 했나 봅시다. 문왕께서는 승원형 용견대인 물흘 남정기라 했어요. 여기서 문왕은 이 승을 원형이정이라 했네요. 그러니까 천지지도를 이야기한 것을 생략해서 원형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이것을 한문 그대로 본다면 형통이 으뜸이다. 크게 형통한다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용견대인이라. 우리가 그 이견대인은 많이 쓰지만 용견대인은 이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죠. 근데 어떻게 뜻을 보면 같은 뜻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인을 만나면 크게 이롭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대인을 보면 이롭다. 자각해갖고 보면 이롭다. 대인을 우리가 성인으로 보잖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성인을 만나면 이롭다. 로 해석이 되죠. 근데 이것을 또 이제 계상으로 풀면 이 계상에 성인 자리가 지금 5효죠. 그리고 군자 자리가 2효인데 이 중을 얻은 자리잖아요. 두 개 다. 그래서 5효가 음있을 때 그러니까 유한 성인일 때 이 2효는 여기가 원래 음자리인데 양이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랬을 때도 용견대인이라 이게 성인이 이 부드럽게 이 군자를 다스려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용견대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훌 근심이 하나도 없다. 남정길 남쪽을 치고 나가면 길하다 그러네요. 이것을 이제 그 남정길을 그 역사로 보면 그러니까 비눕 지금의 그 순읍에서 그러니까 이 주나라의 제일 조상 고공담보란 게 있었죠. 그 이제 말하자면 문왕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아니, 문왕의 할아버지. 문왕 다음 2의 계력이고 계력 2의 고공담보잖아요. 그래서 고공담보 그러니까 주나라의 이제 시조지요. 시조가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훈족들이 거기 북쪽이라 그래요. 거기 그 비립에서 북쪽인데 자꾸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니까 그 고공담보가 밑에 기산으로 이제
피신, 그러다 게 이제 옮기는 거죠. 수도를 옮기는 거지. 그때 당시 이제 제후들이죠. 나라 다닌 거 조그만 이제 제후인데 자꾸 훈족들이 못 살게 구니까 밑으로 기산으로 내려오는데 거기가 이제 비읍 위에가 비읍에서 보면 북쪽이고 밑에 기산으로 내려오면 남쪽이라서 남정길이랬다 그래요. 그래 그 사람이 그 고공담보한 사람이 덕을 많이 써가지고 그 주민들이 같이 다 따라 내려왔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면 이 계사를 설명한 단사, 그러니까 공자께서 어떻게 풀이했나 세세하게 풀어놨죠. 단활, 유이시승, 손이순, 강중이응, 시이대형이라 그랬네요. 유이시승, 여기서는 이제 문왕은 이 승이란 것이 원형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시승이라 그랬네요. 부드러움으로써 시성에 맞게 하는 것이 승이다 이랬네요. 우리가 그 주역에서는 이 떼시자를 물질 시간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부드러움도 올라가는 것도 이렇게 이제 시성에 딱 맞아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계상으로 보면 이 부드러움으로써 이 군자 2호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그때에 맞는 마땅함으로 올라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손이순, 손은 이 밑에 이 손길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람을, 그 다음에 바람손, 그 다음에 이순, 순은 이의 권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손이순, 강중이응이라 아까 이거 설명했죠. 여기서 강이 중을 얻었죠. 강을 중이 얻어가지고 이 오여성이라고 응한 것을 강중이응이라 이렇게 말씀했네요. 그 다음에 시이대형, 이로써 크게 형통하리라 그랬네요. 여기서도 형통하다 그랬는데 공자도 크게 형통한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용견대인 물류 유경이하라. 여기서 용견대인 물류를 잡아서 공자께서 유경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인을 보는 것을 근심 없이 있는 것이, 대인을 봐서 근심 없이 있는 것이 유경야라. 경사가 있다. 이 주역에서는 이 경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인간사에서 이야기하는 결혼을 하고 환갑잔치를 하고 무슨 경사가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성인 지도를 깨달았을 때의 그 말을 이 주역에서는 경사다 이러죠. 남정길 지행야라 그랬네요. 여기서 공자는 남정길이란 것은 지행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곳에 나가는 거다 이거죠. 뜻이 있는 곳으로 행하는 거다. 그 말도 맞죠. 아까 내가 이야기한 고공담보가 비읍에서 기산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제 하도 괴롭게 구리니까 그 뜻을 저기다 두고 나갔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육 윤승대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실로 윤 아니에요. 그래서 진실로 오른다. 그러면 크게 기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육이란 것이 잠룡불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고 수양하고 덕성 쌓고 이런 자리니까 진실로서 오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덕성을 쌓아서 오른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크게 길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초육이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가야 할 길이 많죠. 길이 멀죠. 이것을 또 역사에다 비교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고고남보, 문왕의 할아버지, 고공남보가 이제, 비읍에서 백성들의 덕을 많이 베풀어가지고, 막상 이제 이에, 북쪽에 있는 오랑캐 훈족들에게 피해서 이제 막상 기사로 내려갔는데도 그 인재들이 많이 고궁담보를 따라서 기사로 다 내려왔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9위 부내 이용 약무구라 그랬네요. 믿음이 있다. 이 밑불 보니까 이용 용하는데 이롭다 이용하는데 뭐가 제사죠. 이게 제사약자죠. 특히 이 제사약자는 간결하게 제사를 지낼 때 진수성찬으로 차린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간결하게 물 한 컵만 올려놓고도 지내는 제사, 여름 제사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무탈하다. 이것도 이제 아까 역사에 비교해 보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책계에서도 목야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제 두려워하는 부하들을 안심시켜 놓고 문왕이 제사를 지냈었잖아요. 천재에. 그래서 전투에 나가기 전에 이제 안정이 되니까 애들을 다 단속하고 나서 안정이 되니까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고공담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비읍을 떠나기 위해서 기산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옮기기 전에 이제 천재를 지내는 그 이야기다. 그랬더니 무탈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9.3은 승허읍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풀어보면 승이란 것은 빈읍이다 이렇게 했네요. 이것은 계속 연결되죠. 빈읍에 이제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공담보가 북방 오랑캐족 훈족을 이제 피하여 기산에 텅 빈 터전을 이제 발견하고 그것에 원주민과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이후에 주나라가 이제 문왕이 또 풍옥으로 옮기고 무왕이 또 호경으로 옮기고 그랬었죠. 그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육사는 왕용 형우 기산 길무구라 그랬네요. 이대로 풀어보면 왕을 써서 제사를 지낸다. 어디서 기산에서 그러니 길하고 무탈하다 그랬네요. 이것도 이제 아까 설명해서 연결해보면 고궁담보가 이제 기사로 이제 내려왔죠. 일단 기사로 내려와서 여러 원주민들과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제 아까는 떠나기 위해서 빈읍을 떠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지만 지금은 이제 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제사를 지낸다는 문화가 이제 그때도 왕성했던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정치를 보면 자기가 해놓고 대통령이 된다든가 그러면 가서 현충사 가서 참배하고 그러잖아요. 그걸 똑같이 생각하면 이해를 하면 쉽겠죠. 그랬더니 길하다. 고공담보가 이제 기산으로 가서 이제 안정된 자리를 비는 거죠. 이제 천재에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 아마 이것은 이제 주나라 되기 전 이야기죠. 이제 그때 당시 제국으로 조그만 제국으로 있을 때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죠. 그 뒤에 이제 자식들 계력이나 또 문왕이나 이제 무왕들이 이제 주나라를 활성하게 만들었지. 조상들은 이제 제후로서도 그래도 덕성을 쌓고 바닥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단 얘기죠. 그것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6호는 정길승기라 그랬네요. 바르게 하면 길하다. 계단을 오르듯이 차근차근 오르듯이 한 칸 뛰어서 넘지 말고 차근차근 오르듯이 하면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이란 것이 이제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이제 자만하지 않고 덕을 지키는 것, 즉 정길은 현재 상태로 가면 길하다는 것이죠. 고로 이 개는 이 층계기죠. 그래서 층계기 때문에 이제 이 승계라는 것은 계단을 이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이야기하죠. 즉 한마디로 막힘없이 기운이 상승하는 뜻이다. 정이 단순히 현재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나아간 것을 또 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훌쩍 넘어뛰어서 아마 무왕이 이제 상을 멸망시키고 천자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면 되겠죠. 차근차근히 올라왔잖아요. 그 상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지막 왕 누구야, 주왕 실사자 변에 점천찬 써가지고 폭군 주왕을 물뛰고 이 무왕이 천자 자리에 올랐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상육은 명승 이유불식 지정이다. 어둠 속에서 오르니 쉬지 않고 하니 이롭다. 그러면서 바르다, 그것이 바르다 그랬네요. 어둠 속에서 오르다, 쉬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니 이롭다. 이래서 이게 이제 상륙이니까 여기가 항룡유해하네요. 그것까지 올라간 후회할이 생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역사로 보면 상나를 친 거죠. 여기서 이제 무왕이 상나를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상나라의 어두운 면을 교훈 삼아가지고 이제 주나라가 지금까지 덕을 쌓은 것을 잊지 말자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와도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미리 대비를 하자 이거죠. 운이란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이 계속 상승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갈 때를 대비하여 초심을 잃지 말아야겠죠. 그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지풍승계의 괴사와 또한 단사, 그 다음에 초육부터 상륙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